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두 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16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제조업지표 오전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전 내내 1610선 중반대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듯 싶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1591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은행권의 모기지 금리 인상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1600선을 다시 회복하는가 싶더니 이내 하락하면서 1600선을 내줬고요. 159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대박클럽 시작 전에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 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과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 2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2분을 추첨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0684님. 좋은 강의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채택을 해봤고요. 또 한 분 하나88하나님 대박 파이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채택을 해서 이런 티켓도 드리는 영광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수익 올리신 분이 있다고요, 솔로몬님? 네, 뭐 오늘 오전까지는 장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었고 또 지수 관련주들도 좀 살아나는 듯 했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이용하셔서 매매를 또 발빠르게 잘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반딧불이님. 네, 반딧불이님이요. 네, 예. 네. 오늘 고수익을 올렸던 종목은 한솔 홈데코. 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한솔 홈데코의 흐름들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고 위에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더니만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 아주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반딧불이님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네, 반딧불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솔홈데코로 오늘 큰 수익을 올리셨다고요? 네. 어떤 비결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사실은 어제 선취매를 한 종목이었죠. 네.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되고 또 이산화탄소 감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차트 부분 이런 흐름들을 이제 좀 보고 판단해서 어제 선취매 들어갔고 오늘 장중에 고가의 차익 실현했죠. 근데 오늘 종가는 이제 상한가 마감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요, 몇 %나 수익을 보셨습니까?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고가 매도까지 해서는 한 9% 정도 수익을 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같이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요,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솔홈데크로 9% 가까운 수익을 내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또 다른 종목 관심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종목군들이 테마군들 같은 경우는 하도 급등락을 해서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상신 EDP를 말씀 한번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올라가고 해서 오늘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가 지금 한 11만 원 전후한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쌍바닥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하고 작년 실적과 또 아울러 올해 실적 기대감이 계속 양호한 상태에서 현재 대형주들 가운데는 다소 좀 저평가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LG전자를 11만 원 이하 정도 가격대라면 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딧불이님 오늘 한솔홈데크로 9% 가까운 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딧불이님께 한솔홈데크를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LG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채 현장의 투자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 왕초보채 현장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과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은 어제까지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하림이라는 종목이 10% 추가가 됐고요. 한 종목이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제가 오늘 매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솔로몬님께서는 단기 낙폭이 과대한 주라면서 이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어제 저한테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현대중공업을 차익 실현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을 제가 오늘 20만 원에서 매도를 해가지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목금 월화 4거래일 만에 6% 이상의 수익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솔로몬님께서 어제 하림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닭고기 시장을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실적 성장성 역시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림을요. 2,92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해봤는데요. 솔로몬님께서 하라는 대로 오늘 다 했거든요, 솔로몬님. 예. 네, 잘했는지 칭찬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기술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가격대가 안정적인 가격대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림의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6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시점이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요. 네. 제가 현대중공업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6% 정도 이익을 좀 봤거든요, 솔로몬님. 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현금을 좀 만져본 건데요. 보유 종목들 현재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네. 좀 이따가 펴보면 또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에요, 솔로몬님. 네. 어제보다 나은 오늘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솔로몬님. 네.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까지 들고 있는 종목이 6개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최은정 아나운서 이 종목 참 좋다, 매수를 해봐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사실 한 종목도 없거든요. 네. 이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해볼까? 그러면 왠지 2배, 3배 이익을 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럴 때 저같이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옆에서 듣는다라는 얘기는 옆에서 듣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정보 매매거든요. 네. 사실 정보 매매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매매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님, 네. 정보를 일단 듣고 제가 그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보고 난 후에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그건 방법이 당연히 아닐까요? 괜찮죠. 그건 네. 당연히 바람직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이러한 종목들이 괜찮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가지시고 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마이너스가 돼 있는 종목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단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팔아서 들고 있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했더니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지금부터 더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교체 매매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산 단가가 얼마냐 하는 것은 사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대개 보면은 내가 산 단가가 대부분은 뭐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분석들을 배우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그럼 정확하게 내가 산 단가가 대부분 다 저항대에 있어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산 가격이 딱 저항대예요. 그래서 그까지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적으로요. 네, 등락이 심하고요. 네. 주가는 움직이지도 않고요.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저항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아서 그게 지지가 되어야 되는 가격대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저항이 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우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비단 일반적인 개인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내가 산 가격은 결코 평균 단가 내가 어디에 매수했느냐 그건 안 중요하다.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교체 매매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그 주식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맞겠죠? 무조건 그냥 갈아타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당연히요. 네. 투자라는 것이 이제 특히 우리 지금 최원정 초보 투자 일지하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테마주를 쫓아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중기적인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참아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참아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더 싸지면은 오히려 또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좀 더 사는 부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어서 나중에 빨리 회복되면 팔고 나오겠다가 아니라 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그런 논리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면은 뭐 그것도 바람직한 그런 매매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16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은 상승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제가 오늘까지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할인을 추가로 10%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은 6개고요. 현금은 20%를 갖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을 좀 살펴볼게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5% 지금 이제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고요. 게임빌과 아가방 컴퍼니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해서 왕초보 최은정의 오늘까지의 수익률입니다. 네, 0.32%, 3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네요. 솔로몬님, 네. 어제보다 조금 줄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 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좀 왕초보 최은정은 선방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코스피 대비로는 지금 이제 시작하셨을 때보다는 코스피가 한 2% 정도 더 빠졌으니까요. 뭐 선방은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긴 하지만은 사실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하죠. 괜찮습니다, 솔로몬님.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니요, 옆에 앉아 있는 제가, 네. 예, 제가 좀 더 좋은 종목들을, 탄력적인 종목들을 좀 잘 골라서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할인도 사셨는데, 할인까지 마이너스 났네요.
하림이요. 네. 오늘 제가 산 가격보다 한 20원 정도 떨어져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면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왜 최은정 아나운서가 가진 종목들이 전부 하락인데 수익은 상승이 났지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제가 갖고 있던 1,000만 원의 현금을 좀 불려놨었고요. 오늘 팔았던 현대중공업 역시 6% 이상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그리고 주식 비중을 제가 갖고 있게 됐습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 1599-7770번이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고요. 또 솔로몬의 시크릿 도중에 나가는 대박 퀴즈 정답도 이 무료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서요. 어제 대박 퀴즈, 돌발 퀴즈 정답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깃발형 패턴은 그 이전 주가가 수직에 가까운 이것이 나타난 후에 발생한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급등락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츠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솔로몬님. 네. 어제는 깃발형 패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오늘도 추세, 패턴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추세 패턴 분석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패턴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외의 패턴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패턴의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꼭 들어맞는다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던 부분들을 조금 응용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응용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 패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깃발형 패턴을 배웠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락 깃발형과 같은 패턴에 들어가서 손실을 계속해서 떠안게 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배웠던 추세와 패턴 분석을 가지고 오늘은 응용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님,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칠판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주가는 반드시 오르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형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이렇게 보여주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악재에 의해서 네. 뭐 또는 갑작스럽게 뭐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뚝뚝뚝 주가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가지고 계시면은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살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계시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매수의 기회다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수의 기회다라고 사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했던 깃발형, 하락 깃발형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등하는 듯 하다가 예, 다시 일정한 뚝 떨어졌었죠. 바로 급격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형태가 나온 일종의 이제 평행 사변형 박스권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떨어진다 하는 얘기들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바로 이와 유사한 그런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속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반응을 보이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지지가 이루어지고 반등이 나오겠죠. 이러한 반등이 나오는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또는 해석하실 수 있는 세 가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떨어진 폭의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락 깃발형 패턴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못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나온다 하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면요. 이거는 거의 10중 8구는 또 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가 횡보하는 패턴을 보이며 10중 8구는 다시 하락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선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국면에서는 바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갈지 잘 모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가장 최우선의 원칙을 세워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초보 투자자들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절반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랬을 경우에 대개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깃발형과 같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깃발형이 아니라 이런 형태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형태일까요? 하락 삼각형 네, 패턴이네요. 하락 삼각형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2분의 1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설사 여기에서 보유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10중 8구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아주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반등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반등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리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솔로몬님, 네, 역 헤드앤숄더 패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거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해가 이쪽을 머리라고 해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바닥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던 것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유언비어라든지 뭐 갑작스런 뭐 그냥 헛소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빠르게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악재가 악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움직여 왔던 거리만큼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형태의 패턴을 보이다가 상승의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악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고요. 앞서 보셨던 부분들은 악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악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첫 번째 패턴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역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있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뚝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횡보했던 그 구간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는 경우요? 네, 앞에서 네. 이루어졌던 이러한 매물대를 일반적으로 이제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오면은 앞에서 거래되었던 그러한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들로부터 많이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왜 이러한 형태가 나오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개인 단타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은 올라갈 때 부담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럴 경우에 어떤 악재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주가를 갑작스럽게 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놀래서 놀래가지고 네, 팔고 팔아버립니다. 나오겠네요. 설사 여기서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동안에 다 팔아버려요. 네. 아유, 놀랬는데 10년 감소했다. 지금이라도 팔자 하면서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세력들은 그 물량을 다 고스란히 사가지고 갖고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물량 뺏는 형태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려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적어도 앞에서 움직였던 이 박스권 흐름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생기는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조정 보이는 흐름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머무는 듯 하다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세 가지 패턴, 1번 처음에 반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힘없이 움직이다가 한 단계 더 떨어지는 패턴이 있을 수 있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패턴, 그 다음에 더 높게 올라가는 세 번째 패턴, 이러한 패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격히 무너질 때 박스권 패턴의 이 매도 시점에서 매도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밑에다 대고 팔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올라오지 못하고 흘러가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쉽지만은 더 리스크 떨어지기 관리, 전에 리스크 관리 또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다려 보니까 좀 더 계속 올라가더라 하면은 여기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더 높게 올렸을 경우에 많은 투자자들은 야 오히려 먹었다, 이익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물량을 며칠 잠깐 움직이는 사이에 그냥 다 팔아버려요. 완전히 물량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네. 예. 그래 놓고 급등을 시키는 그런 작전 세력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님. 네. 네. 정리된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횡보하다가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패턴의 반등 패턴을 갖다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급락한 거에 2분의 1 이상 반등을 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머뭇머뭇하던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거의 상당한 확률로 추가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처럼 다시 떨어지던 원 지점까지 바로 회복을 보일 경우 왼쪽에서 횡보했던 기간만큼의 상응하는 기간들을 횡보 조정하면서 물량 소화를 착실히 해나가고 꾸준한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역회된 숄드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같은 패턴이 바로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인데요. 급락의 과정들이 물량을 빼앗고 또 반등 시에도 물량을 빼앗는 그런 패턴입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주가가 오히려 이전에 왼쪽 편에 있던 매물대 위에서 움직이게 되고 또 위에 그 파란 선 안에서 움직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급등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바로 3번은 네. 예, 작전주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 응용된 패턴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배워봤는데요. 네. 각 사례별로 어떻게 좀 예시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면 어제 저희가 깃발형 배우면서 예를 들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제가 차트를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거에 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굉장히 미미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패턴은 거의 또다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그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도 급락을 또 한 번 했는데 여기에서도 반등이 아주 별로 기대했던 것만큼 신통치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요. 최근에도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현정 아나운서가 갖고 있던 LG전자를 사실은 매도를 한 겁니다. 네, 이런 패턴의 분석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군요. 네, 그래서 좀 더 갖고 있었다면요, 솔로몬님 한 번 더 더 큰 떨어졌죠. 손해를 볼 뻔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제 위치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LG전자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고민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합주가 지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인가요? 네, 코스피 일봉입니다. 네. 뭐 최근의 흐름들인데요. 코스피 일봉 보면은 작년 11월 말경에 두바이 사태, 두바이 월드 모라토리엄 뭐 선언한다라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별거 아니다.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회복되는 위치가 보면은 반등이 굉장히 양봉이 5개 연속 나오면서 오히려 이전의 매물대보다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조정이 한 2, 3일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급락을 했는데요. 여기 급락을 했는데 사실 오늘부터 반등이 좀 제대로 와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뭐 지금은 뭐 반등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 지금 61선이라든지 12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있는 대략적으로 한 1630, 40선 이러한 저항대를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흐름들이 만약에 이후에라도 나온다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급락을 다시 장중에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하락폭이 깊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러한 그 큰 음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뭐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이 컸다. 또는 뭐 내일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이 반등이 줄기차게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 보면은
1630에서 40선 사이에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당장에는 섣불리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응용 패턴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1630, 4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분석까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솔로몬님. 추가적인 것 더 할 시간이 있나요? 네, 다음 사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개별 종목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요. 제가 HTS 차트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은 동우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네. 동우라는 종목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었거든요. 솔로몬님. 네. 동우요? 동우. 동우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오히려 주가를 위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바로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서 만들어냈던 급락의 이 큰 음봉이 제가 이때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는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큰 장중에 뭐 거의 하한가까지 갔던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대개는 이게 심각한 악재였다면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빠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해가지고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남아있나요? 네, 사례는 이러한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유독 좋아하시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네. 네, 주가가 싸서 좋아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 흐름이 깨어지면서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또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라고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장중에 아주 짧게 매매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떨어진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급락한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올 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더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판단을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솔로몬님. 네. 투자에는요,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급락했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지 매수의 시기를 확실히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내 요즘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도 인내를 많이 배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대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 참을 인자를 제시하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어떤 면에서는 참을 인자, 또 유명한 투자 대가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투자는 엉덩이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가 승리를 거두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네. 사실 단기 매매라는 것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많이 벌 것 같은데요. 막상 여러분들도 단기 매매 많이 해보셨죠? 근데 단기 매매 많이 해보신다 하더라도 사실 막상 계좌에 크게 도움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단기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단기 매매가 오히려 득보다는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판단하는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장중에 너무 막 휩쓸리면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냉철함을 가지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응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강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가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패턴 분석상 맞는 문장일까요? 아닌 문장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단기 급락하면 무조건 매수한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자, 시크릿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맞추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힌트를 드리자면요. 과연 무조건 단기 급락했다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순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힘이요? 네. 힘 있어요. 네, 힘 내시고요.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진단을 좀 해드릴까요? 저기 삼천당 제약요. 삼천당 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네, 3,800원에 30%입니다. 3,800원에 30%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혹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여쭤볼게요. 저기 거기서 옛날에 오래됐거든요. 네. 이거 이제 거기서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보시고요. 네. 네,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 지금 현재 종가가 한 2,300원 수준이니까 현재까지는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점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저기 지금 탈 시점이 많이 놓쳤기 때문에 네, 교체를 하면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 그거 하고 그냥 가져가야 되나 그런 게 궁금하네. 네, 솔로몬님의 명쾌한 또 진단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어떻게 보세요? 한 2년 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네, 2년 전에 3,800원이면 한 2년 전에 주가가 거의 역사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또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또는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이라든지 또는 다른 증권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취득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위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천당 제약은 정말 기술적으로도 뚜렷한 패턴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또 시장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단기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조금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작은 단기 상승 패턴, 반등 패턴을 깨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2,500원대까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현 구간에서는 탄력적인 매매 흐름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최은정 아나운서의 초보 일지 투자할 때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이 종목은 올해 주당 100원에 배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나마 위안을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언제쯤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사실 예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삼천당 제약의 현재 주가 수준,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분들을 보면은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논하기가 좀 다소 어정쩡한 중립적인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제약주, 의약 관련주,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주가를 또 어느 순간에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 있으니까요. 이후에 공부를 하시다가 더 좋은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종목명은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가 14만 9천 원이고요.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닉네임 리치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몬님, 네. 삼성 SDI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면서 진단을 하는 종목들이 연달아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을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의 부류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SDI의 2009년 실적만 가지고 이 종목의 현재 주가 수준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삼성 SDI의 현재 주가는 올해 또는 내년 향후의 미래의 가치를 지금 당겨와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지금 현재 가치, 현재의 실적, 작년에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이 부분만 갖고 따진다면은 주가가 싸다고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정말 긴축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만큼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 SDI의 현재 가격이 싸다 또는 비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중요한 올해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최현정 아나운서의 그 LG화학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겠죠. 주가가 정말 그 지난 하반기에 너무 속도가 빨랐거든요. 이렇게 네. 빠른 속도의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다.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네모난 노란색의 그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략 12만 원대 중반, 12만 원 중반을 전후로 어느 정도 기술적 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향후에 방향성이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통해서 방향성이 어디로 전개될지 이러한 그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이렇게 가지시고 접근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패턴 분석상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단기 급락하면 무조건 매수한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뒷자리 4485님께서 근데 무료 이용권은 어떻게 받아가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상품권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회로폭이 30나노미터인 그 DDR DRAM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무려 9번이나 세계 진기록을 세운 거라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꼽는 올해 유망업종이 IT 대표주인 삼성전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국내 전자회사들
선방 어디까지나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들 기대해 보시고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